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어제 장은 좀 어떠셨나요? 지금 수급이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골고루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시장이 전강 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강했는데 후가 약해져가지고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포트폴리오를 좀 두루 구성해 놓지 않으면 특정 종목에 몰빵했다. 만약에 내가 에코프로에 몰빵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 아무리 다른 것들이 오르면 뭐합니까? 혼자 떨어졌는데. 이러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에 몰빵하신 분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죠. 공매도 금지 이후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좀 코스피 시장을 보면 이 박스권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할 거다. 특히나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스권 돌파임에도 불구하고. 즉 이거는 속임수 캔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미증시도 딱히 좋진 않아요. 미증시를 보시면 딱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하락을 좀 크게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크죠. 지금 약간 복구해주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큰 악재는 없습니다. 악재는 없어요. 뉴스를 봐도 US 스탁이 엣지 로어, 자 아주 날카롭게 떨어지고 있다. 코전 그냥 경고죠. 경고. ahead of Fed minutes라고 하죠. 연준의 의사록을 앞두고 그냥 경고성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어떤 말이 나올지 뭐 미리 유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어닝이 발표된다라고 하죠.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어떤가요? 그러고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른 것만큼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의 CEO가 어디로 가니 많이 얘기가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오픈 AI에 복귀하니 많이. 그게 지금 초유의 관심사죠. 그래서 AI 관련주가 이번에 좀 조명을 받았죠. AI는 지속적으로 키워드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AI 관련주는 놓치시면 안 된다. AI 관련주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좀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고 코스피 야간 선물도 떨어지고 있죠. 내일은 시초가가 좀 떨어질 거다. 그러면 이 캔들을 봤을 때 시초가가 떨어져서 시작하고 그 5일선 밑으로 좀 떨어져서 밑꼬리를 달고 끝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트랩 스윙의 응징을 받아야겠죠. 트랩 스윙이 발생했으니까 응징을 받아서 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00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한 일주 정도 길게 간다고 하면 2400까지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하락할 때 굉장히 날카로워요, 각도가. 왜 이러냐 하면 이건 ETF 때문입니다. 무조건 ETF 때문이에요, ETF. ETF 때문에 상하방 움직임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양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루고 싶은 주제가 정치 테마주입니다. 총선 출마설에 춤추는 한동훈 조국 테마주라고 하죠. 지금 그냥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테마주도 이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 정치 테마주 그게 뭐야? 그 사기지. 근데 지금 공매도 금지랑 맞물려서 굉장히 용광로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혀를 끌끌 찰 필요는 없습니다. 혀를 끌끌 찰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 네이버, 카카오가 대상승할 때 그때도 사실 IT 플랫폼 테마주였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할 때 반도체 테마주 아닙니까? 그래서 테마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좀 허상이다. 정치 테마주는 허상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공통지인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 친구의 할아비의 동생인기라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논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치 테마주는 크게 움직여 왔고 거기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인생 몰빵을 했다가는 좀 골 때리겠죠. 그리고 이 종목이 앞으로 쭉쭉쭉쭉 올라가지고 뭐 신고가를 돌파하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곤란한 거예요. 정치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는 적당히 먹고 빠지는 미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당한 도박은 건강에 좋잖아요. 어찌 보면. 정말 도박에 미쳐버리면 망하는 거지만 스포츠 토토 같은 것도 도박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합법적인 도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치 테마주의 이 큰 보폭을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의 인생을 몰빵한다거나 나 여기서
인생을 바꿔보겠어.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테마주의 그 주력으로 DTNC를 이 기사는 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뭐 주력 그 대장주가 뭐가 될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움직임은 좀 크죠. DTNC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의 테마주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화천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또 정치 테마주가 바람을 불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DTNC는 뭐 블라블라블라 이성규 사회이사가 이 사회이사입니다. 또 사장도 아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은 1973년 생애 같은 생일이에요. 서울법대 동문이라는 점 때문에 그럼 뭐 서울법대 친구였겠죠. 얼굴이라도 알겠죠.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로 묶였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뭐 화천기계는 뭐 아시다시피가 아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화천기계가 왜 조국 테마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난번부터 엮여가지고 가고 있어요. 아마 또 뭐 동문의 친구의 뭐 할아버지가 경로당에서 한번 만났던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이제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볼까요? 제가 늘 보여드렸던 정치 테마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죠. 정치 테마주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제가 안랩을 그 예시로 한번 계속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가 봤어요. 그러면 대선이 언제였죠? 대선이 이때였습니다. 19대 대선도 있었어요. 19대 대선, 19대 대선 굉장히 많죠. 자, 18대 대선 6개월 전입니다. 18대 대선 6개월 전. 18대 대선이 이때 있었죠. 18대 대선 6개월 전에 굉장히 큰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18대 대선이 되니까 굉장히 떨어져 버리죠. 이때 뭐 안철수 씨의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있었겠지만 이게 라이프 사이클인 거예요. 19대 총선, 19대 총선 6개월 전. 보이시죠? 6개월 전. 6개월 전이란 게 굉장히 좀 리마커블한 타이밍입니다. 20대 총선도 있었고 20대 총선 6개월 전. 19대 대선 6개월 전. 19대 대선. 19대 대선 1년 전에 그 주가가 좀 평평했는데 6개월 전에는 굉장히 크게 한번 상승을 하죠. 이게 테스트 파동이란 겁니다. 테스트 파동. 매물대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대 대선 직전에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주가를. 날려버렸다가 그대로 돌아오죠.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날아가서 저 꼭대기까지 가네? 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그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늘 그랬어요. 늘 그랬다. 늘 그랬다.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도 올라가고 이거 얼마 안 돼 보이는데 2배 넘게 오른 거예요. 안랩은 그나마 좀 양반인 종목입니다. 나름의 내재 가치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내재 가치가 없는 종목들은 그냥 날린 거예요. 좀 차트를 볼까요? 이번에 DTNC입니다. DTNC 같은 경우에 뭐 지속적으로 쭉 떨어지고 있죠. 쭉 떨어지다가 지금 뭐 한동훈 그 장관의 테마주라고 하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그 정치 테마주에 엮이지 않았다고 봤을 때도 쭉 떨어지다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아,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 또는 아, 이 종목은 상패가 되기 직전이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건 모아임도예요. 모아임도. 여기서 옆으로 계속 가진 않습니다.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게 장기이동 평균선을 뚫어 올렸잖아요. 뚫어 올렸다.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고 하면 이제 이 종목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화천기기는 제가 최근에 또 매수를 했어요.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국 전 장관도 굉장히 큰 움직임의 그 중심이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 떨어졌죠. 쭉 올라갔다 떨어지고 쭉 올라갔다 떨어지고 얘는 한번 올라가면 뭐 두세 배예요. 예. 쭉 올라갔다 떨어지고 계속 이런 움직임이 보여요. 이 쭉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희망의 해를 텨요. 야, 화천기계는 정치 테마주지만 사실 그 기계 관련 종목이라서 앞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어. 얘는 가치주야. 뭐 이런 갑자기 망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존버해야지.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튀어 오를 때 사전에 매집했다가 튀어 올랐을 때 빠르게 팔고 나와야 돼요. 빠르게 팔고. 저는 화천기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 테마주로 항상 정치 테마 시즌마다 매매를 합니다. 그거를 실제 매일매일 말씀드리기도 했었고요. 당시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화천기계에 들어갔고 지금 현재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요건 좀 잘못 매수했었는데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진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가겠지라는 희망으로보다는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겁니다. 이 지지선까지 떨어져서 여기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렇다면 전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고 좀 기다려 볼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좀 기다려 볼 거예요. 하청기계의 뭐 내재 가치 이런 건 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얘가 내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번에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니까 잠깐 발을 담근 겁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잠깐 들어갔다 나올 거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하청기계 세력이 뭐 저를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좀 상승에 좀 등에 매달려서 수익을 좀 뽑아서 나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런저런 그 미래 가치가 높은 종목들이 많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폭등하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야지 이런 정치 테마주나 기웃기웃거리면 패가망신합니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잖아요. AI, 그 다음에 로봇, 바이오 뭐 이런 좀 유망한 테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키워 나가시는 게 맞지. 그리고 정치 테마주에 막, 아, 나 이때까지 손해봤으니까 몰빵해야지 라고 하면 그냥 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꼭 조심하였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치 테마주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내일 시장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시장 추세를 따라가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고요. 내일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